자, 들어가겠습니다. 좀 전에 요 원금과 원리금을 비교했었죠, 그죠? 그래서 좀 많이 좀 하라고 제가 좀 쉬었다 간 거고요. 이게 계산 문제가 나와요. 계산 문제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자, 아까 원금 균등은 그냥요, 원금이 균등해요. 이자 줄고 원리금이 줄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문제. 아까 저당상수라는 건 필요 없겠죠. 그래서 필요 없어서 그냥 우리가 원금 균등은 융자원금을 상환기간으로 나눠버려요. 그럼 1,000만 원씩 10년이면 매년 100만 원씩 상환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자로 남아있는 금액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이렇게 매년 상환을 한다. 자, 그냥요, 원금이 균등해요. 그럼 1,000만 원에서 10년이니까 100만 원씩 상환이 되겠죠. 100만 원이라고 생각하시고요. 그냥 10,000원 뺄게요. 원금만 냅니까? 이자도 냅니까? 근데 처음엔 상환이 됐어요? 아직은 안 됐어요. 안 됐기 때문에 1,000만 원의 10%를 다 내야 된다는 거죠. 이자를 다 내고요. 그럼 초기에 납부할 금액이 적겠어요? 제일 많겠어요? 많죠. 그 원리금이 초기에 많은 걸 요거 자꾸 연습하셨죠? 그럼 점점 그냥요, 이자가 줄어요. 원금은 그대로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두 번째도 원금은 100만 원인데 상환된 금액이다, 남아있는 금액이 적어지긴다. 그럼 1,000만 원에서 100만 원 빼면 900이죠. 10%는 얼마죠? 90이 되겠죠. 그럼 190만 원이 되겠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중요한 거는 100만 원씩이니까 10만 원씩 빠지겠죠. 그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100만 원에 10%만 내니까 10만 원이니까 110만 원이니까 최증식이에요? 최감식이에요? 최감식. 그 다음에 아까 저당상수 기억나시죠? 저당상수는 어느 상환 방식에 사용한다는 거예요? 원리금 균등 상환에 사용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융자액이 자 여기서 만약에 1,000만 원이다 나온다면 저당상수는 항상 시험 문제에 주어져요. 저당상수. 그래서 임의적으로 0.13이다. 그러면 이제 130만 원씩 상환하겠죠. 그럼 만 원을 빼고 130만 원은 그러니까 원리금입니까? 원리금에서 이자를 빼면 원금이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가 얘가 원리금이다. 130만 원이. 그럼 이자는 첫 해는 상환이 됐어요? 아직 안 됐어요? 안 됐으니까 100만 원은 똑같죠?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원금이 나오잖아요. 그 원금이 만약에 30만 원이다 라고 한다면 자, 갈수록 이자는 줄고 원금은 늘어났죠. 당연한 게 그러니까 이자는 줍니까? 주는 게, 자 보세요. 아까 1,000만 원에서 원금이 30만 원 상환됐죠. 그럼 970이 남잖아요. 970에서 10%는 97만 원이죠. 그럼 130만 원에서 97만 원 빼면 얼마 나와요? 그럼 제가 할게요. 33만 원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자가 그냥입니까? 이자는 감소를 합니까? 원금은요, 늘어난다라는 거를 알았죠. 그죠? 그래서 얘네들은요, 바꿔서 물어봐요. 자, 따라해보세요. 바꿔서 물어본다. 원금 균등은 원리금을 물어본다. 그러면 원금을 물어보겠어요? 원리금을 물어보겠어요? 그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를 더해서 얘를 상표내야 되고, 원리금은 원금을 물어보겠죠. 그러면 원금을 물어보려면 원리금에다가 뭘 빼야 돼요? 이자를 빼야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아시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최증식은 얘만 딱 정해줘요. 왜 최증식은 왜 그러냐면은, 자, 최증식은 그냥입니까? 초기에는 적게 냅니까? 그럼 미래에, 자, 늙은 좀 젊은 층은 좀 소득이 없잖아요. 이 방식이 유리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방식은 최증식입니다. 그럼 최증식은 점점 늘어난다는 거니까 초기에는 많다, 초기에 대한 금액이 작죠. 그래서 원금 내지 말고 이자도 내지 말고 너 그냥 60만 원만 내라는 거죠. 자, 그럼 갚을 금액이 점점 줄겠어요? 늘어나겠어요? 그래서 무슨 식이에요? 최증식이죠. 그럼 첫 해에 갚아야 할 원리금이 이자에도 못 미치죠? 그럼 갚은 금액이 점점 늘어난다는 거죠. 자, 원금을 다 냈나요? 일부만 냈나요? 그럼 원금을 상환해야 되겠죠. 그래서 1,040만 원이 남는다는 것은 1,000만 원이에요? 40만 원이 더 늘어났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이거를 다시 부의 상환, 마이너스 상환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이제 제가 해드릴 테니까. 자, 그럼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얘는 60만 원 내고 만 원은 생략했습니다. 얘는 200만 원 내고 얘가 130이니까 원금이 초기에 제일 많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래프가 우리 기출문제 원리금하고 잔금이라는 게 나왔거든요. 잔금. 자, 그럼 원리금을 초기하고 후기를 봤을 때, 자, 여기 이제 시험장 가셔서요.
여기 초기하고 후기라고 그러면 원리금부터 보세요. 무슨 것부터 봐라?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은 그냥요. 원리금이 균등해요. 글씨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원리금 균등부터 보셔서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이 처음부터 끝까지 같죠. 그 다음에 체증식을 보세요. 체증식은 그냥입니까? 점점 늘어납니까? 늘어나니까 이렇게 늘어난다는 거 아시겠어요? 얘가 130이고 얘가 60이고 그 다음에 자 원금 균등은 그냥이야 초기에 제일 많아요. 많죠. 원금 균등이 초기에 적다 제일 많다. 많아서 이렇게 내려가죠. 그럼 초기에 제일 많은 애가 누구예요? 그 다음에요 원리금 체증식이 되겠죠. 이거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차입자와 대출자가 약간 다르기 때문에 차입자는 부담이 크지만 대출자는 그냥요 빨리 회수할 수 있어요. 회수에 대한 건 빠르죠. 회수형은 적고. 근데 잔금이 좀 어렵게 나왔어요. 잔금은 자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 잔금을 이렇게 본다면 초기하고 후기를 본다면 아까 전체가 1,000만 원인지 상환되죠. 1,000만 원이 상환되는데 자 따보세요. 원금 균등 뭐가 균등하죠? 그럼 우리가 첫 해는 1,000이었다가 900, 800, 700씩 빠지죠. 일정일씩 빠져요. 그래서 이렇게 일정하게 빠집니다. 원금 균등은. 근데 이 원리금 균등은 그냥 처음에 원금을 적게 내요. 나중에 확 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원리금을 좁게 내다가 나중에 확 내고 이렇게 되고요. 아까 체증식 기억하십니까? 체증식은 그냥입니까? 갚을 금액이 중간에 많아집니까? 초기에서부터 1,040만 원을 갚아야 되겠죠. 부회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렵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원금 균등 원리금 체증식이라고 했죠. 그럼 따라서 반대다. 그러면 잔액은 중도 상환할 때 잔금은 누가 제일 많이 많겠어요? 체증식이 제일 많이 많겠죠. 그런가요? 중간에 또 무슨 균등이 있어요? 원리금 균등. 그 다음에 얘가 원금 균등이 제일 적죠? 그럼 잔액이 많이 남는다는 건 그러니까 납부할 이자가 많습니까? 전체 누적이 많다는 거죠. 자, 우리가 비교해 볼게요. 자, 칠판 보세요. 자, 그럼 이제 설명할 수 있으셔야 되는데, 자, 칠판 천천히. 원금 균등은 뭐가 불변이고요? 이자가 줄고 원리금이 감소하죠? 초기 회수가 느려요? 빨라요. 근데 잔금은 적게 남죠. 자, 얘가 1,000만 원에 5년이면 딱 500이 상환되죠. 반이 상환되는데, 얘는 아까 원금 증가, 이자 감소, 원리금. 얘는 3분의 1이라는 건 그냥입니까? 반이 상환 기간이 깁니까? 길어서 2분의 1 상환된 3분의 2 기간이고요. 미래 늙은 젊은. 자, 이거 예전에 나왔었는데, 보유 기간이 길면 채무의 가능성이 커지거든요. 그럼 보유 예정 기간이 길어야 돼요? 짧아야 돼요? 자, 따라서 젊고 짧고. 늙어 찍어야 돼? 젊은 거 찍어야 돼요? 긴 거 찍으셔야 돼? 짧은 거 찍으셔야 돼요? 초기 회수가 빠릅니까? 제일 느립니까? 그리고 잔금이 제일 많이 남죠? 초기서부터 부의 상환이죠. 아시겠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이렇게 이쁘게 또 해놨거든요. 자, 그러면은, 저 아까 그래프를 본다면, 자, 초기에 상환액이 가장 많고, 초기에 대부에, 초기에 총상환에 대한 어떤 그 원리금 상환이 제일 큰 게 누가 제일 많이 되죠? 원금. 그 다음에요. 원리금, 그 다음에요. 자, 따라서 잔금은 반대다. 그럼 어떤 게 제일 많이 남겠어요? 그럼 납부할 자도 높죠? 누적액이 크다는 거죠. 그죠? 최종식 원리금, 원금이라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럼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OX 문제 똑같은 거기 때문에 요거는 좀 암기합니다. 요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자, 맞는 것만 고르시면 디귿디귿만 맞죠? 그러면 5번만 맞다는 얘기예요. 자, 보세요. 상한 첫 해 원리금 상환액은 자, 아까 원금, 원리금 체증식이었죠. 그러면 원리금이 아까 130이고 얘가 200이면 200이 더 크잖아요. 그럼 그냥 했습니까? 바뀌었습니까?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 원리금보다 크겠죠.
자, 최증식은요, 미래 소득이 감소될 걸 예상되어 증가될 걸 예상돼요. 증가될 걸 예상되고, 은퇴 예정자입니까? 젊은 분입니까? 젊은 쪽으로 가야 되죠. 아시겠죠? 그죠? 그럼 요거 안 지웠는데 아까 요거 기억나시죠? 원금 균등은 뭐가 균등하고요? 뭐가 줄고요? 원리금이 줄겠죠. 그럼 원금 균등은 자 어떻게 됩니까? 매기간 동안 상환된 뭐가 감소하겠어요? 원리금이 감소하죠. 아까 제가 원금 이자 이렇게 그리라고 했죠. 얘는 원리금 균등은 매기간 상환에는 원금은 점차 어떻게 되죠? 증가하겠죠. 그럼 정답은 몇 번? 5번이 정답이 되겠죠. 아시겠죠? 여기가 출제 가능성이 크니까 꼭 체크하세요. 100% 나와요. 넘겨볼게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하고 이제 나머지 거는 이제 그 계산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다음 주에 제가 해드리고요. 일단 오늘 마지막에 이제 이 금융을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해드릴 부분이 339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339 가시면 저당의 유동화라는 걸 이제 배우고 문제를 풀 겁니다. 자 가시면은 339에 저당의 유동화 제도라는 단어가 나오죠. 요것도 이제 별표를 쳐보세요. 그리고 MBS에 대한 종류는 제가 이제 3, 4월 달에 빼고요. 1차와 2차의 중심으로 여기를 강하게 좀 가도록 할게요. 자,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 자, 이건 이제 가기 전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그 보금자리론이라고 들어보셨죠? 우리가 보금자리론이라는 것은 이제 모기지론이라고도 하는데요. 자, 아까 무주택 서민들한테 단기였어요? 장기절이었어요? 절이 10년 이상이죠, 그죠? 10년, 15년, 20년, 30년 상환하는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거예요. 이 제도가 지금 보는 건데, 무주택 서민들한테 빌려주는 보금자리론입니다. 꼭 주택이어야 돼요. 주택에 대한 거여야 된다. 만약에 얘가 지금 아파트다. 아파트도 공동주택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얘가 1억이라면 자금을 갖고 오고 저당권 설정한다는 얘기 들으셨죠? 또 원리금에 대한 저당권에 대한 것도 넘기고 이제 원리금에 대한 걸 넘긴다. 근데 이제 정확한 거는 주택 저당 채권을 넘긴다고 해야 돼요. 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돈을 빌리게 되면은 그냥에 대해 돈을 갚아야 돼요. 그럼 채권이라는 것은 원가 이자를 상환해야겠죠, 그죠? 그럼 돈을 주게 되면 채권을 가져와요. 자, 그럼 얘는 자 지금 여기에 금고가 있는데 현금하고 채권이 있다고 봐봐요. 자, 그러면은, 자, 현금을 내주고 채권이 늘어나니까, 그냥입니까? 현금이 부족합니까? 아까 예치시킨 애한테 돈을 줬는데 못 주잖아요. 이걸 따라서 유동성 위험. 그러니까 현금화가 안 되는 게 유동성 위험이에요. 그런가요? 이 채권을 따라서 현금화 시킨다. 그래서 KHFC라는 한국주택금융공사한테 넘겨버려요. 그러면 얘한테 넘기니까, 이 채권을 넘기니까, 그냥입니까? 얘는 또 팝니까? 그럼 돈을 들어오죠. 그러면 채권이 줄고 현금이 나가니까, 저당의 유동화, 저당 채권을 팔아서 현금화 시킨다. 이게 유동화거든요. 맞나요? 그래서 제가 노란 색깔로, 원래 채권은 현금이에요? 비현금 자산이에요. 이걸 현금화 시키는 제도가 이 시장이라는 얘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지금 이 주택저당 채권을 담보로 해서 그냥입니까? 요거를 팔았습니까? 그럼 KHFC가 또 투자자한테 팔죠. 그래서 MBS라는 건 뭐냐면, 자, 주택이 생략됐어요. 모기지가 저당이고요. 자, 그 다음에 얘가 담보고 얘가 증권이에요. 자, 그러면 따라주세요. 주택저당 담보증권. 그럼 채권을 와서 만들었죠. 근데 이거는 저한테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 저당을 모아서 쪼개서 만든 증권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하나의 채권이에요. 자, 채권은 그냥입니까? 요 차용증 같은 거죠. 투자자는 얘한테 돈을 빌려준 거예요. 그래서 돈을 따라서 부채금융, 돈을 이제 빌려가지고 간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시장이 두 가지 시장이 있어요. 요 수요자가 차입자입니다. 이따 문제 풀 때. 그러면 차입자가 나오면 몇 차 저당 시장으로 보셔야 돼요? 1차. 투자자가 나오면요? 2차. 그래서 1차는 조금 제가 또 해드린다면, 주택 저당. 자, 우리가 이거는 주택에 대해서 그냥 했습니까? 담보 대출을 해줬습니까? 여기는 어떻게 돼요? 자금을 공급해줬죠? 이따가 이제 제가 이건 저도 풀고 또 거기 나와 있는 거 볼게요. 그래서 이건 주택 자금에 대한 대출 시장이고,
주택자금에 대한 대출에 대한 공급을 해준 거죠. 그럼 우리가 여기는 그냥입니까? 대출채권이 형성됐습니까? 유동화되는 시장은 몇 차죠? 2차라는 얘기예요. 맞나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그거가 여기 이제 페이지 339페이지 가시면 그림이 나와 있죠. 찾았습니까? 그래서 여기가 주택자금 대출 시장이라고 해서 1차 시장은 주택자금을 공급해 줬나요? 대출해 줬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저는 보통 어떻습니까? 은행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업무를 해서 넘기죠. 얘는 그냥입니까? 이 채권을 넘깁니까? 넘겨서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넘겨보시면은 얘는 제목이 넘겨보세요. 넘기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택자금 공급시장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대출을 줬나요? 주택자금을 공급했나요? 공급했죠. 주택자금 공급시장이 되는 거죠. 요거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돼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자, 이제 제가 박스로서 정리를 할 텐데, 그럼 시험제가 나온다면, 차입자가 나오면 몇 차죠? 2차. 자, 이건 저당 채권이 유동화됐습니까? 저당 채권이 형성됐습니까? 형성됐고, 자, 이건 자금을 공급해줬어요? 자금을 대출해주는 시장이에요. 그럼 채권이 유동화되는 시장은 몇 차서부터죠? 2차. 그래서 이 차입자와 저당에 대한 수요자가 차입자입니다. 금융기관을 이루어진 시장은 몇 차 시장이고? 1차. 이게 주택금융시장이죠. 근데 요 1차 대출기관과 2차 대출기관과 투자자로 이루어진 시장은 몇 차죠? 2차. 하나의 자본시장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럼 여기는 자금을 대출해줬나요? 자금을 공급해줬나요? 유동화의 역할을 해줬죠. 이렇게 보십니다. 그래서 얘는 하나의 채권이기 때문에 만기가 있고, 그러면 이건 주식이 아니고 채권이기 때문에 얘가 먹는 게 그냥입니까? 이자 수익입니까? 그러면 저당 수익률이 나와줘야 되죠. 그래서 이 저당 수익률이 요구실보다 작아야 돼요? 커야 돼요? 커야지만 투자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십니다. 여러분들은 차입자만 돼요? 투자자도 될 수 있어요? 둘 다 될 수 있죠. 맞나? 그럼 담보대출 받는다는 보금자리론은 알겠죠? 근데 MBS에 투자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MBS를 제가 본다면, 자, 따라서 수익률이 낮다. 6%는 그냥 제가 눈을 그냥 보여주게 하는 거지, 6%는 안 줘요. 국공채 수익률 아시죠? 높습니까? 낮습니까? 그래서 국민연금관리공단이라고 들으셨나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는 투자를 안 해요. 기관 투자자들이 투자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자, 우리 요구 수익률을 만족 안 해야 돼요? 만족을 해야 돼요. 그럼 은행이자보다 높아야 되죠? 그래서 만약에 은행이자가 연 1.5다 그러면 얘가 한 2.5% 받으면 메리트가 있잖아요. 맞습니까? 이걸 공사가 조정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제가 볼게요. 여러분 보실 때 대출할 때 대출금리를 내겠죠. 그럼 1차 금리하고, 자, 여기서는 그냥입니까? 이 투자자의 수익률입니까? 수익률이지 얘가 이자를 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얘에 대한 저당에 대한 수익률, MBS에 대한 저당 수익률이 있으면, 자,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를 따라해보세요. 1차 금리, 여기 따라서 2차 금리. 자, 그러면 보세요. 자, 먼저 얘기해 볼게요. 자, 중간에 얘네들이 끝나는 게 아니라 얘한테 돈을 주려면 계속 연결이 되거든요. 그럼 중간에 그냥 비용이 나가요. 그럼 마진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얘기 좀 해보세요. 세상에 공짜가 없죠. 그럼 얘가 4% 먹으면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마진을 먹습니까? 그럼 얘가 먹는 이자가 제일 낮다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금리는 몇 차 금리가 높아야 되죠? 2차가 높으면 유동화가 안 된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그러면 몇 차 금리가 더 높아야지만 유동화 되겠어요? 1차죠. 공인중개사도 몇 차가 있어요? 몇 차가 중요해요? 그럼 개론과 민법은 이번에 합격하면 내년에 면제되죠? 그럼 2차가 중요해요? 1차가 중요해요? 개론이 몇 차예요? 중요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해하셨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해를.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금자리론은 장기 고리예요? 절이에요? 절이를 줄 수 있다는 거는, 자, 보세요. 이 은행이 이 채권을 그러니까 현금화 시켜야 됩니까? 현금화 시키지 못하면 유동성 이용이 발생되거든요. 그럼 현금화 됐다는 거는, 자, 이따 문제가 나오는데, 자, 우리가 현금화 됐다는 건 유동성을 높인 거죠. 그럼 유동성을 높였고, 유동성에 따른 위험은 감소시킨 거잖아요. 그럼 위험을 감소시켰으니
이자를 높게 받을까요? 낮게 받을까요? 그래서 절이라는 거죠. 맞나? 그럼 이 2차 기간에 대한 것을 그냥입니까? 이 기간을 공사가 해야 됩니까? 공사. KHFC예요? KFC예요? KFC는 닭을 만들죠, 그죠? 얘는 이제, 여러분들 이제 실무에서는 HF라고 많이 들어보세요. 한국주택금융공사. 얘가 이제 조정을 한다는 거죠. 한국주택금융공사. 요거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러면은 이 이자의 조정을 잘 안 해야 돼요? 잘 해야 돼요. 요구수를 만족시켜줘야겠죠? 그 다음에 보세요. 얘는요, 이 채권을요, 반드시 판매할까요? 자기가 보유할 수도 있을까요? 현찰이 있으면 자기가 돈을 빌려줘야 되잖아요. 아시겠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까지 가시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일단 여러분들 머릿속에 두시고 제가 또 이쁘게 요약을 해놨어요. 시장은 몇 차가 있죠? 1차와 2차. 프린트를 보세요. 1차, 2차 보고 계시나요? 자, 그래서 핵심적인 포인트를 좀 잡아드릴게요. 자, 갑니다. 자, 1차 저당 시장은 주택 저당 채권이 유동화됐나요? 채권이 형성됐나요? 형성됐지 유동화된 건 아니잖아요. 그런가요? 여기는 그냥 했어요. 채권이 형성됐어요. 형성돼서 담보대출이 이루어졌죠. 그러면 여기는 자금을 공급해줬어요. 담보대출을 받았어요. 자금에 대한 대출을 받은 시장이죠. 맞나요? 그럼 1차 시장은 투자자가 들어가야 돼요? 차입자가 들어가야 돼요? 차입자. 여기 저당 대출을 원하는 수요자라는 단어가 나오나요? 얘가 차입자예요. 차입자. 자, 그럼 1차 저당 시장 저당 대출을 원하는 수요자, 차입자와 저당 대출 제공은 금융위원회에 이루어지고요. 자, 1차 저당 대출자들은 이자 수익을 목적으로 저당을 자신의 포트폴리오 일부로 보유하기도 하고, 자, 대출 자금 마련하는 목적으로 2차에 팔기도 하죠. 반드시 팝니까? 보유할 수 있습니까? 팔게 되면 자기가 돈이 나가잖아요.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2차 저당 시장은 자금을 대출 줬나요? 자금을 공급해 주는 시장인가요? 여기는 채권이 그냥이요, 유동화됐어요. 유동화되는 시장은 몇 차에서 이루어집니까? 2차에서 이루어지겠죠. 그런가요? 여기는 차입자가 나와야 돼요? 투자자가 나와야 돼요? 그럼 2차 저당 시장은 자금 대출인가 투자자라는 게 들어가 있죠? 주거 저당 주권이 거래되는 시장이고, 아까 2차 저당 시장에서 SPC라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있죠. 그래서 특별 목적에서 오는 공사가 합니다. 그래서 자금을 조달해서 대출 기간에 공급하고, 자, 그럼 요거 2차 저당 시장은 1차에 자금을 그냥 했어요. 공급해줬어요. 저당이 유동화 역할을 하는 시장은 몇 차라는 거죠? 2차. 자, 여러분들 아까 차입자는 2차에 있었습니까? 1차에 있었습니까? 그럼 차입자와 2차 저당 시장은 관련이 있을까? 관련이 없을까? 없다는 거죠. 이거 이해가시겠습니까? 그럼 2차 저당 시장은 저당대로 걸리면 원래 저당 차입자는 직접적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하셨고, 그 다음에 넘겨볼게요. 자, 그래서 따라서 MBS. 자, MBS는 주택 저당 담보 증권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 MBS만 오늘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저당에 대한 담보 증권이에요. 담보. 그러면 얘는 금융위원회이 주택자금 대출하고 취득한 아까 주택 채권을 한국주택금융공사한테 양도했죠. 그럼 이 기관이 이 자산을 기초로 그냥입니까? MBS를 발행합니까? 투자자한테 매각하죠. 자금을 조성한다. 그래서 이 발행자는 1차일 수도 있고 2차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1차에서 직접 발행하기도 하거든요. SPC로.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다 별표. 자, 그럼 여러분들이 얘기해 보세요. 제가 딱딱 지적할 테니까. 딱 얘기해 보세요. 1차인지 2차인지. 투자자가 나오면 몇 차예요? 2차란 말이에요. 투자자가 2차가 나오면 안 돼요. 맞나요? 그 다음에 차입자가 수요자였죠. 수요자가 그냥입니까? 차입자입니까? 저당대를 원한. 그래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이제 공급자도 대출해줘서 거래를 활성화시킬 수 있거든요. 내용이 나올 거고요. 자, 그럼 1차는 그냥입니까? 저당권이 형성됐습니까? 설정된 시장이죠. 근데 여기는 그냥이요, 유동화됐어요. 유동화 역할하는 건 몇 차다? 2차라고 하셔야 되죠. 맞습니까? 자, 1차는요, 이 채권을 보유만 합니까? 유동할 수 있습니까? 반드시 유동하면 안 되죠? 보유할 수 있다. 2차 시장과 차입자는 아무런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박스만 하시면 시험 문제 다 끝나요. 아시겠죠? 그다음에 금리는 몇 차 금리가 높아야 된다 그랬어요? 자, 얘기해 볼게요. 그냥입니까? 중간중간에 마진을 먹습니까? 마진을 먹기 때문에 1차 금리를 높게 해야지만 형성이 될 수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자, 수요자 나오면 1차 저당권 형성, 1차 금리가 높아진다. 2차는 그냥요, 투자자가 나와요. 유동화 역할하고 저당 수익률이 수익인 거죠. 요것은 커야 되죠?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가볼게요. 또 요것지 갔어요. 우리가 이제 기대 효과가 다 달라요. 그러면 수요자는 그냥입니까? 차입자입니까? 차입자. 그러면 이 차입자가, 차입계가 축소되겠어요? 차입계가 확대되겠어요? 확대, 이게 중요하죠. 그런가요? 그 다음 우리 시험 문제, 여러분 아까 요게 보금자리론이라고 들으셨죠? 그래서 다음 주에 제가 계산 문제를 하지만 LTV 대부율이 70%까지 빌려준다는 건 1억에서 7천만 원까지 빌려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3천만 원 있으면 투자하죠. 주택 구입하죠. 소자본으로 주택 구입이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또 우리가 공급업자한테 또 빌려주니까 자가주택 공급이 또 확대되겠죠. 그 다음에 금융기관은요, 대출 여력이 확대된다는 건 대출 살 수 있는 능력이 커진다는 얘기죠. 확대되고요. 자기 자본에 대한 비율은, 자, 요거다 적어보세요. 영어로 이제 BIS라고 하는데, BIS. 자, 이건 따라해보세요. 현금 보유 비율. 자, 그러면 얘가 채권을 현금화 시켰으니까 현금 보유 비율이 작아지겠어요? 비율이 커지겠어요? 그럼 이게 상승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보유 비율이.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유동성은 어떻게 된다? 증가하죠. 그러니까 유동성은 어떤 자산을 현금화할 수 있는 정도가 유동성이에요. 여러분들 금은 그냥입니까? 바로 현금화가 됩니까? 유동성이 높죠. 근데 부동산은 돈으로 바꾸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유동성이 낮은 자산이거든요. 그런가요? 근데 채권을 팔아서 현금이 들어왔죠. 유동성이 어떻게 되겠어요? 증가하고 유동성에 따른 위험은 어떻게 될까요? 감소합니다. 이거 형합배치를 하세요. 형합배. 그래서 항상 주의하실 게 시험장에 가셔서 무슨성은 증가하고 유동성 위험은요? 감소. 위험이 들어가면 감소해요. 알겠시겠어요? 그 다음에 투자자는요, 포트폴리오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근데 지금 우리가 MBS라는 거는 그냥요, 주택에 대한 증권이죠. 그럼 우리가 아파트만 투자할 수 있어요? MBS 투자할 수 있어요? 포트폴리오 선택의 폭이 넓어지잖아요. 그리고 또 아까 한국주택금융공사가 HF였죠. 자, 따라서 지급 보증을 해준다. 그래서 투자자를 보호해줘요. 그죠? 대신 갚아주니까 또 안정적이고, 국가 차원에서는 아까 제가 이 보금자리론은 그냥입니까? 공급자한테도 빌려줍니까? 그럼 주택 보급률이 축소되겠어요? 확대되겠어요? 확대되고 저당권 사고 파니까 이용에 대한 게 더 강해지겠죠? 자, 그럼 시험제 나오는 건 이거예요. 자, 따라서 다 확대가 나온다. 그러면 차입자는 차입계 축소 확대, 금융기관은 대출 여력 확대, 투자는 포트폴리오 선택이 폭이 확대, 주택 보급률도 확대라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일단은 제가 프린트를 먼저 풀고, 요게 이제 나왔는데 이거는 굉장히 기본적인 문제거든요. 프린트부터 한번 풀어볼게요. 프린트의 문제를 다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프린트 해보세요. 오늘 이제 완벽하게 다 풀면은, 자, 프린트에 아까 몇 번까지 풀었죠, 제가? 자, 아까 프린트에 3번까지 풀었죠? 그러면 우리가 4번도 한번 풀어보세요. 4번도 제가 안 지웠으니까 4번도 프린트 메일 루트 저랑 같이 풀어봐요. 자, 우리가 일단 4번부터 한번 풀어볼게요. 맞나 틀리나 4번. 자, 4번은 틀렸죠? 그럼 아까 7, 8에 보시면은 중도상환할 때 잔액이 제일 많이 남는 게 누구였어요? 최증식, 그 다음에 원리금, 원금이었죠. 요거 가시겠습니까? 그러면 중도상환 시 차입자가 상환할 잔액금은 어떤 게 더 높다고 보셔야 돼요? 원금 금등이 원리금보다 더 작다고 바뀌어야 되죠. 작은 데니까. 이해하셨습니까? 자, 칠판 다시. 분위기 항상 안 좋아요. 아까 했을 때 바로 했을 때 아까 먹었어. 따뜻해 잔금. 중도상환식 잔액이 제일 많이 나는 게 무슨 식이죠? 그 다음에요. 그러면 원리금이 적어요? 원금이 적어요? 원금이 더 잔액이 적죠.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틀렸고, 두 번째 갑니다 또. 자, 5번 문제 있나요? 5번 문제는 상환 첫해 뭘 물어봤죠?
자, 그럼 만나보세요. 자, 지금 미수 쳐보세요. 원리금과 원금이 있죠. 그럼 어떻게 클까요? 원리금이 크겠어요? 원금이 크겠어요? 원금 균등이 더 많이 내겠죠. 받게 됩니다. 받게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지금 6번 있나요? 6번? 6번. 아까 했던 건데, 자, 최정식은, 점정식은 미래소득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어 증가될 것으로 예상돼요. 은퇴정자보다는 젊은 층이 낫겠죠. 이해하셨죠? 그럼 시간을 드릴 테니까 7, 8, 90을 한번 풀어보세요. 스트레이트로. 제가 화면을 띄워놓고 설명하겠습니다. 7, 8, 90. 칠 번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X인가요? 자, 가볼게요. 7번 보세요. 금융기관은 무슨성은 증가했었죠? 뭐는 감소했어요? 유동성 위험은 감소한 거죠. 맞습니까? 그럼 유동성이라고 나왔잖아요. 그럼 유동성은 증가한다라고 하시는 게 맞겠죠. 파이팅 하십시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8번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거기 보시면 유동화라는 단어가 있나요? 유동화의 결정적인 역할은 어디에서만 합니까? 그럼 1차는 빠져야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 9번은 제가 이따가 기본수에서 찾아드리고요. 10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10번으로 가시면은, 자, 아까 금리가 몇 차가 높아야 된다 그랬죠? 1차가 높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기출인데, 여러분들 MBS는 은하제도가 아니잖아요. 미국에서 가지고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선진국에서는 몇 차 금리가 높아야 된다. 1차가 높아야 되죠? 그러면 밑줄 쳐보세요. 거기 보시면은, 지금 10번 보고 계십니까? 2차 도당시장에 발행되는 투자 상품이 있죠. 이게 아까 2차에서 발행된 게 요 MBS에 대한 그 저당 수익이었거든요. 그럼 2차가, 주택 대출 금리 있어요? 요게 1차 금리거든요.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2차가 먼저 나왔죠. 그럼 2차는 1차 금리보다 어떻게 돼요? 더 낮은 으로 바꿔주시는 게 좋겠죠. 그런가요? 자, 여기 하고, 그 다음에 제가 9번은 조금 출제 빈도가 낮아서 안 했는데, 이건 자, 기본소로 가서 제가 도와드릴게요. 기본소로 가시면, 자, 340페이지로 한번 가보죠. 파란색 건 없는데, 거기에 4번이 있나요? 4번? 찾으셨습니까? 자, 지금 제가 그 2번이 지금 기출인데, 자, 똥을 쳐보세요. 대출자는 많은이라고 되어 있어요? 한정된 지원이라고 했어요. 자, 이렇게 할게요. 여러분 지금 유동화에 대한 기능이잖아요. 만약에 자기가 빌려줄 수 있는 많은 지원이 있으면 유동화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지금 한정된 재원이기 때문에 유동화를 하게 된 거죠. 맞습니까? 그럼 거기 앞에 한정된이라는 단어 찾으셨습니까? 한정된이고, 그러면 한정된 재원이었지만 그냥 했어요. 이게 유동화가 됐어요. 그러면 현금화가 많아졌죠. 그럼 보다 한정된이에요? 많은이에요. 많은 수요자, 공급자 자금을 공급할 수 있다는 게 기출이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지금 프린트 9번은 좀 바뀌었다고 보셔야 되죠. 어떻게 되죠? 저당의 유동화는 대출자의 금융기관은 많은이 아니라 한정된 재원이죠. 많은 재원이 있으면 자기가 돈을 유동화를 안 시키잖아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유도가 됐으면 한정된 재원으로 유동화를 시켰으니 일부에요, 많은이에요. 많은 수요자 공급자한테 자금 지원해서 부동산시장 활성화되겠죠. 여기 가시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앞에 거하고 뒤에 게 바뀌었죠, 그죠? 그래서 앞에는 많은이다, 우리가 한정된이다. 지금 기본서 340페이지 보고 계시죠? 이걸 해놓으셔야 됩니다. 기출이에요. 한정된하고 뒤에 많은이라는 단어에 글씨를 해서 그걸 바꿔낼 수 있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재원이라는 것은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어떤 그 능력 재원이거든요. 근데 얘가 많은 재원이면은 유동화 할까요? 안 할까요? 지금 한정된 재원이기 때문에 유동화를 했죠. 그래서 많은 사람한테 대출해 준 거죠. 맞죠? 그 다음에 넘기지 마시고 동그라미 3번 보세요. 3번 보시면은 자본시장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나요?
이것도 별 붙여보세요. 이 2번하고 3번만 시험이 나왔거든요. 근데 파란 색깔 안 해주는데, 이 자본시장이 주식시장이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주식시장이 침체 시 자금의 흐름이 왜곡되는 것을 방지한다는 단어가 나와 있나요? 찾았습니까? 자, 보세요. 만약에 주식시장이 침체되면 그냥입니까? 돈이 MBS로 올 수 있습니까? 올 수 있잖아요. 그 자금에 대한 흐름이 왜곡되는 걸 좀 방지할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럼 오히려 자본시장이 호황시예요? 침체시예요? 침체시 자금이 왜곡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거죠. 맞나요? 여쭤볼게요. 자, 지금 제가 요 MBS를 발행했다라는 자체는 하나의 주식입니까? 부동산 증권입니까? 부동산 증권인지 주식이 아니거든요. 맞나요? 그러면 다른 주식 시장이 활성화되면 돈이 일로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오죠. 거기가 침체됐기 때문에 여기서 와서 자금 왜곡을 방지한 거죠. 이거 아시겠죠? 그것까지 보시면 돼요.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이제 제가 기출문제를 이제 마지막 요거를 해놓은 거는 최근의 경향인데 이거보다 굉장히 쉽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MBS에 대한 도입에 따른 어떤 효과를 물어봤어요. 굉장히 쉽습니다. 이거. 마지막 문제 이거 하나 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풀어보세요. 아까보다는 쉬워요, 이게.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지금 30편은 최근 경향이잖아요. 아까 1차, 2차가 더 난이도가 높았죠. 그죠? 그럼 몇 번이 가장 틀렸다고 보십니까? 4번이잖아요. 자, 칩한 보세요. 좀 전에 MBS 기억하십니까? 자, 이걸 도입하게 되면 부동산에 어떤 효과가 있을까? 자, 많은 사람한테 대출해 주죠. 그러면 자금의 주택금융이 되겠어요? 확대되겠어요? 그럼 대출 기간에 자금이 풍부해지죠. 자금 대출이 확대될 수 있다는 거죠. 맞나요? 그 다음에 이걸 잡아보세요. 자, 은행은요, 그냥입니까? 현금화가 가능합니까? 그러면 유동성 위험은 어떻게 되겠어요? 내리죠. 얘기 좀 해보세요. 또지 위험이 작을수록 수익도 낮다. 그럼 이자를 낮출 수 있다는 거죠. 맞나요? 그럼 금리가 높아지겠어요? 낮아지겠어요? 하락되는 건 당연한 거죠.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암기하시면 안 돼요. 그냥요, 은행이 채권을 유동화시켰어요. 그냥입니까? 자기 위험을 줄였습니까? 금리를 낮추는 거죠. 맞나요? 그럼 대출이자가 상승한다, 하락한다. 하락과 다양한 상품 소액에 따라 주택 구입 시 융자받을 수 있는 금액이 증가되죠. 맞습니까? 제가 이거 좀 못해놨네. 건축주택 건설. 아까 공급업자한테도 빌려준다 했죠? 그럼 공급자한테 빌려주면 그냥니까 건설업도 살아납니까? 금융 활성화되면 건설이 촉진돼서 주거 안정이 기여하겠죠. 맞나요? 자, 주택금융의 확대는요. 자, 지금 이렇게 모기지론으로서 70%까지 땡겨주면 자가소유 가구 비중이 감소하겠어요? 증가하죠. 너무 쉽게 나왔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그 다음에 아까, 자, 일기해보세요. 유동성과 유동성 이용은 다르죠? 그럼 여기는 정확하게 무슨 성이라고 되어 있나요? 유동성이잖아요. 그런가요? 그러면 대출기관이 그냥요, 채권을 현금화 시켰어요. 그러면 유동성이 어떻게 된다? 증대되니까 현금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소비자의 담보대출의 접근성이 개선될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요 정도 보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오늘 프린트는 다 풀었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하고 다음 주는 조금 우리가 LTV DTI 같은 계산 문제는 좀 다음 시간에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